그거 뭐지? 의사 젊은 남자친구가 왜 거짓말하지 않았 그 음주운전 그거 걸려서 이제 거기에 솔직하게 이제 답변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 그 얘기 계속 꼬리표처럼 있는데도 그게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솔직하게 말해라 뭐 이런.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만큼 솔직해져야지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솔직하게 말한 그게 강박관념이 아닐까? 약간 그 생각. 뭐 여기는 관행인가 보지. 미국은 자기랑 그 동창이 수석하는 친구는 그렇게 해서 변호사 써서 자기보다 좀 더 취했었다는 표현이 있어. 근데 변호사를 써서 지울 수 있는 상황을 가르쳐 줬는데 그조차도 자기한테 양심의 한 톨에 뭐도 남기기 싫어서 했던 행동 같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약간 그렇게 되면 스스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더 나약한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나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변호사 써서 판사 앞에 갔을 때 저는 무죄입니다만 얘기하라고 했잖아. 근데 무죄가 아니잖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무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음주운전 한 거니까 어쨌건 뭐 골목길이라도 집안 잠깐 뭐 짧은 거리라도 한 거니까 그거 만약에 그때 거짓말을 하고 그랬으면 계속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어쨌든 5,000불을 주고서 자기의 명백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돈으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되게 들어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직접 지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해 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쁜 길을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책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나는 이게 사실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주겠어. 그거를 교육을 받고 운동면허를 다시 따고 이런 또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교통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고통을 계속 겪음으로써 내가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오히려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변호사가 하라는 데에서 무죄를 받았고 앞으로 그런 의사생활을 할 때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쓰는 칸이 있잖아. 쓸 때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 계속 생각나서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를 정면에서 자기가 겪고 이겨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쓰더라도 나는 설명할 수 있어. 당당하게. 나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고 내가 인정을 했다. 지금은 괜찮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또 쾌락과 고통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용기 있는 거. 사실 이 사람이 거기서 5,000불을 내고 그 상황 거기에서 결국에는 그걸 무죄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효정 언니 말은 이제 앞으로 그 상황 이제 그걸 적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낄 것이다 생각을 또 저는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돈으로는 될 수 있어. 그래서 더한 일을 해도 돈 쓰고 더한 일을 해도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평생 자기 마음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쪽으로 다시 왜냐면 젊을 때고 이제 되게 어리고 막 이제 사회라기보단 대학생활 막 시작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바른 길로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나는 많거든. 용서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약간 나는 좀 그쪽 성향으로 원래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선의의 거짓말, 비슷한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인정을 약간 하는 편이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시선을 다시 한번 봤다는 거지. 이거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 이쪽으로는 얘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중간에 자기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게 걸림돌이 될 때마다 얼마나 그때 그냥 5,000만 원 내고 그냥 무죄 받을 걸 자기도 후회를 했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나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않은 사람이 된 게 아닐까? 만약에 그때 5,000만 원 내가지고 내가 무죄 받았으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결국엔 내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게 돈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맞아. 돈이면 되지. 그런 사람이 또 되지 여기에서 않았을까? 그 얘기가 있었어. 그 아빠가 이거에 대한 거는 도와주지 않았어. 그 5,000불에 대한 거. 그 뒤에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보면 얘한테 정직하라는 거를 얘한테 몸소 보여준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그거 대출은 자기의 몫으로 남는 거잖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부모가 되게 올곧은 생각을 자식에게 전해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한편으로 우리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으면 내가 5천만 원을 아, 대출 그렇지. 받아가지고 내줬겠지. 내주지. 이게 참 까지 어려워, 상상이 그치. 되네. 난 와.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어. 그 살아온 배경으로 봤을 때 부모님하고 자기가 가져온 그거 그렇게- 그 거짓말 해오지 않았던 그거하고 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바꿔? 만약에 그렇게 돈을 주고서 무죄를 받았다면 음.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계속 가슴에 짐일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이 내가 내 아이가 그런 일에서 내가 5천만 원을 해줬어. 근데 아이가 마음에 그게 되게 부끄러움으로 오래 남았으면 이거를 내 탓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말렸어야지. 왜 돈을 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평생 엄마 거야. 본인이 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을 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죠? 도와줬을 것 같네. 너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이번은 덮자. 근데 안 되겠네. 바뀌어야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그런 몇 명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정직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사실 뭐 우리보다 이 고위층 그런 사람들은 뭐 맞죠. 군대 같은 거 그냥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정말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베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음으로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또 그런 지침이 생겼지 않을까. 삶의 어떤 주관 같은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통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거를 감내를 해야 뭔가에 진짜 좋은 결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결과론적인 행복들은 사실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바로 눈에 보이고 이런 건데 그거를 또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되게 이런 고통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조차도 되게 제대로 되지 않은 열매로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독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희한하게 인생 보면은 고통이 긴 것들은 나중에 진짜 단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애들이 별로 힘들게 살지 않아서.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얘네들이 나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딸 아들이 포함된 가정은 이 정도면은 괜찮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해주는데 얘네들이 좀 집에서 불공평함도 겪어보고 해야지 좀 생각도 하고 성찰도 해보고 나중에 가서 좀 그 처해진 상황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지고 이기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쟤들한테 어떻게 좀 고통을 겪어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한 게 저도 어렸을 때 그 뭐 아빠 돌아가시고 부도와 이런 게 한꺼번에 다 겪고 나니까 그 고통의 무게가 되게 무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고통이 무거웠던 만큼 그거보다 가벼운 고통은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간다라는 거를 또 배운 거야, 나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심지가 좀 단단한 사람일 때는 가능한데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다라고 난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 단단한 게 처음부터 확 하는 게 아니고 작게 고통을 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있어야지 나중에 큰 고통이었을 때 얘가 딱 견딜 수 있는데 하나도 없다가 크건 작은 고통이었을 때 확 무너져 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온실속화초라는 얘기 엄청 많이 네, 들었어요. 온실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정을 사실 되게 온실처럼 만들어주잖아요. 습도와 온도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런데 결국에 얘네들이 살아갈 사회는 온실이 아닌 내전져진 야생이니까 그 안에서 살려면 너무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한 환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좀 바람도 맞아서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피해 있는 게 좋은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납작 엎드리는 것도 배워야 돼. 좀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경험이든 그렇게 진짜 나를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경험은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매 순간에 책임지는 법도 배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래서 진짜 부모로서 해줄 건 대신해주죠.
뭐 되게 잘해주고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마. 그냥 좋은 부모가 될 생각을 버려라. 그냥 음. 부모이기만 하면 내가 돼.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게 사랑과 응원 정도는 확실하게 하면서 아이가 겪는 그런 고통에서는 건져내주려고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